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사면초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넉사자, 얼굴면자, 천하초자, 노래가자 그래요. 그래서 해석수는 1번, 2번, 3번, 4번 그래요. 그래서 사면에 천하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국어사전을 보면요, 사면 모두 적에게 포위된 경우와 고립된 경우를 이루는 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면초가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항우와 유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강의를 할게요. 자, 보면은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은 천하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고, 양측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훈구라는 지역에서 경계로 서쪽은 한나라 땅, 동쪽은 초나라 땅, 천하를 양분하기로 하고 휴전한다. 이후 항우는 포로로 잡혔던 유방의 가족을 돌려보낸 후 약속대로 군을 철수시켰으나 유방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장량과 진평의 계략에 따라 항우를 추격한다. 항우는 해야라는 곳에서 항우는 한나라 군대를 여러 겹으로 포위를 당하게 되고 어느 날 밤 한나라는 심리전술의 일환으로 항복한 초나라 출신의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소리에 초나라 병사들은 천하를 상실하고 그 항우는 이미 전세에 기울였음을 알고 패배를 직감한다. 항우는 남은 병사를 이끌고 오강이라는 곳까지 갔으나 결국 그곳에서 자기라의 31세 젊은 나이로 마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우가 너무 유방을 믿은 거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너무 믿고 또 방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느끼는 겁니다. 방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우는 너무 믿어버리고 방심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거나 다시 역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항우가 젊은 나이로 정말 자기를 하죠. 너무 아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면초가를 또 우리 뿌리째 뽑는 채널이니까요.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 뿌리째 뽑아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넉사자가 있어요. 자, 넉사자는 8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넉사라는 것은 국어사전으로는 셋에 하나를 더한 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자 해석으로 보면요. 요거는 큰 입구예요. 큰 입구. 예,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사람인이죠. 사람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큰 입구는 어떤 지역, 범위,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범위, 그러니까 집 안에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대문을 열고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막 이런 집이 있잖아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집에 사람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넉사자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자는 하늘이죠, 하늘.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이자는요, 여기 하늘, 그 다음에 이건 땅이죠. 땅. 네.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삼자는 뭔가요? 석삼자는 여기는 하늘이죠. 그 다음에 이건 땅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사람이죠, 사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하늘이고, 그 다음에 땅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사는잖아요. 그래서 어떤 야채라든지 곡식이나 채소라든지 보리 이런 우리가 먹을 것들이 전부 땅에서 나기 때문에 사람은 땅에서 일구어서 이렇게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요? 아니면 땅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숫자도 만들고 언어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사람 중심에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람이 이제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고 난 뒤에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 끝나면? 어디를 갑니까? 집에를 가야죠, 집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의 농사를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 이게 3이라는 것은 4번, 세 번째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일을 이제 했으면, 끝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니까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을 뜻합니다. 큰 입구는 여기서는 이게 지역, 범위, 이거 나타내는 거, 집을 나타내는 거죠. 집. 집 안에 사람이 가서 이제 쉬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낮에 일하고, 그냥 밤에도 계속 일하고, 또 다음날 또 계속 일하고, 그래. 집에 안 가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일을 했으니까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사람이 땅에서 일을 했으면은 네 번째는 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가잖아. 일 끝나고 가잖아요. 네 번째 역할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저녁이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거는 집을 의미하고 이건 사람이 집에 있는 그 네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넉사자입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이제 또 뿌리쳐 뽑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입구는 우리 사람 모양 그대로, 사람 입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입구. 이거는 7급에 있습니다. 근데 작은 걸 나타낼 때는 입 모양, 쓰임, 기능, 역할을 나타내는 거고, 물건을 나타내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큰 입구는 범위와 지역, 그럼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집, 그런 어떤 장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인자죠. 이게 사람인자인데요. 사람인자는 이렇게 오른발, 왼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의 옆모습입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옆모습이죠. 자, 사람인자는 또 옆모습인데, 요거를 또 이렇게 이런 자로 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앞발이고, 이건 뒷발인데, 뒷발을 이제 앞발로 이제 구부려서 옮겨가는, 그런 가는 모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는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들죠. 예, 글자를 만듭니다. 좋아요. 자, 볼까요? 얼굴면자. 자, 얼굴면자는, 얼굴면 또 낫면 그래요. 요거는 이게 7급에 있습니다. 이게 낫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는 얼굴을 뜻합니다. 네, 그래요. 뭐, 우리 보면 얼굴에 뭐, 낫이 좀, 낯짝도 좋아.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낫이 뜨거워.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낫 뜨거워. 뭐, 이런 거. 그게 얼굴이 뜨겁다. 얼굴이, 낫에 철판을 깔았다 그러면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낫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낫면자 그래서 얼굴면 그래요. 자, 그다음에 요거를 또 이제 우리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나예요. 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성 해석은 이거는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 맨 위에 머리, 여기는 머리, 요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머리. 예, 이 머리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요. 이 가운데 부분은, 예, 이 스스로 자자입니다. 이자예요, 이자.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 예, 스스로 자자는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스스로 자자는 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자자를 썼냐면요. 우리 사람의 얼굴에 코를 가지고 쓴 겁니다. 예, 좀 이따 가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코를 의미하는 거예요. 코를 의미하고, 얘는 머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큰 입구라고 그랬죠. 큰 입구는 우리는 얼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얼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얼굴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얼굴 전체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심적이고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얼굴에 코잖아요. 코. 예, 그래서 요 코가 지금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스스로 자자로 코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전체, 여기 이제 얼굴 전체 있죠. 이게 얼굴 전체를 한자는 동그란 원형이, 뭐 사해모구나 네모구나 원형이거나 뭐 하는 것을 전부 네모로 통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모로 통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가운데를 딱 놓고, 예,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머리가 위에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이게는 머리,
위에 이마에 머리 있죠. 이 머리, 이게 머리에 해당되는 거고, 머리카락 있는 부분, 머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스로 자자의 코를 의미하는 것이죠. 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전체 얼굴은 되게 큰 입구 이런 걸로 써주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머리, 위에 머리 부분. 그래서 머리, 그 다음에 코를 중심으로 얼굴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이제 낯이라고 한다. 얼굴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예.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브릿지에 뽑아서 설명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한자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한자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스스로 자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코가 길게, 우리가 코가 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가 이렇게 길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코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얼굴에 길게 코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는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코가 숨을 쉬는데 여러분은 뭐, 저녁에 잠을 잘 때, 물론 낮에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있을 때에도 계속 숨을 쉬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잠을 저녁에 잘 때 푹 자고 정신없이 잤을 때도 코가 계속 쉬어요? 아니면 정지돼 있어요? 혹시 정지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잠을 자는데 나는 코가 숨을 안 쉰다. 밤에 잘 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 잘 때는 너 숨 쉬지 마. 가만히 숨 쉬지 말고 있어. 그러고 자나요? 그래가지고 숨 안 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응? 그냥 계속해서 숨을 쉬게 되잖아. 내가 잠을 잤든 정신이 없든 계속 숨은 쉬게 돼 있죠. 코는 계속 숨을 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코는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우리 그 점주 계속이라는 계속이라는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움직여라, 내가 숨을 쉬어라, 숨 쉬지 마라, 숨을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이거는 스스로 잤잖아요. 스스로 자. 그런 거예요. 코에서 계속 숨을 쉬게 되잖아요. 내가 정신없이 자도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계속을 나타내는 점을 찍고 코 모습에다가 점을 계속 찍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인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코를 의미하는 거니까 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런 겁니다. 애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얼굴 면자에 얼굴 면자죠. 그러니까 얼굴 면자인데 이게 이제 그 얼굴 면자지만 어떤 모양, 범위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범위, 그게 모양을 나타내는 거. 뭐 얼굴이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다 또는 넓적하다 뭐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런 얼굴 모양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예요. 그 우리나라 지도의 범위를 이렇게 얼굴 면자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전체를 얼굴 면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 넓은 우리나라 지역에 요거는 실사자죠, 실사자예요. 그게 실처럼 우리 뭐 이게 막 서울에서 뭐 부산, 대구, 뭐 광주 뭐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우리 이게 그 도로가 실처럼 길게. 그러면 거기에 여기서 서울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가 가까워요? 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얼굴처럼 넓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실처럼 가르다라는 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멀어요, 가까워요?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면자예요. 멀면. 이건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어떤 넓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넓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얼굴처럼 넓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근데 보리맥자인데 요거는 또 밀도 해당이 됩니다. 밀. 네, 그래요. 그래서 밀로서 넓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 국수가, 지금 우리는 국수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가늘고 길게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지금 이거 한자는 옛날 한자인데, 지금도 그 면이 넓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이 또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된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넓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갖고 이렇게 국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넓은 국수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넓은 국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얼굴처럼 넓게 만든 면, 이거를 국수면이라고 합니다. 국수면.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넓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넓게 면을 만든다. 그게 바로 국수다. 그래서 국수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이 둘이서 지금 이게 가운데 이제 술상을 벌려놓고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런 상태 있잖아요. 서로 상대하고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밥을 먹거나 뭐 차 한잔 하거나 또는 뭐 술 한잔 할 때, 우리 서로 등을 대고 너는 저쪽 보고 먹어, 나는 이쪽 보고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굴 보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서는 이제 얼굴면이죠. 얼굴면. 그리고 이거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을 서로 보고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향할 면자입니다. 향할 면자예요. 어떻게 향해? 서로 얼굴을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향할 면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것도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면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벌레충자입니다. 벌레충.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벌레가 그 얼굴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 여러분, 그 얼굴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저 보면은, 지금 이 대감에 이렇게 지금, 우리 대감 머리, 정자관이라는 그 어떤 그 대감 모자 있잖아요. 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 매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매미 이렇게 보면 여기에 눈이 있고, 이제, 여기 날개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매미하고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매미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정자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감 머리 모자 모양 이렇게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매미도 여기가 눈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매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매미는 벌레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레충자고, 대감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얼굴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는 매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매미면이라고 합니다. 매미면.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래, 또 볼까요? 자. 초나라 초자 또는 가시나무 초자 그렇습니다. 예, 이 초나라 초자는 2급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초나라 초자는 이제 가시나무 초에 해당되는 것은, 가시나무라 그러니까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 가시가 있는 나무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가시나무 초도 되고 초나라 초가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수풀림자죠. 수풀림자고요. 요거는 요 밑에 거요. 요 밑에 거는 짝필자입니다. 짝필. 또는 필필 해가지고 말 세는 단위 그렇게도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짝필이라고 하니까, 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양쪽으로 있는 그런 걸 짝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나무가 있으면서 서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은 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떤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만약에 한 나무만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 짝을 이루면서 여러 개 나무가 막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탱자나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탱자나무 뭐 시골에 가보면은 탱자나무 많은 그 집이 있는 집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탱자나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탱자나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서 막 서로 막 엉켜가지고 계속 엉켜가지고 낳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 탱자나무도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수풀림자를 쓴 거고, 여러 개의 나무가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짝필자니까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기를 지탱을 한다는 거,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타리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탱자나무가 그래요. 옛날에, 지금도 보면은 그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나무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있어야만이 그 역할을 한다. 담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어떤 유지하다 또는 지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탱하다, 하다, 그리고 여러 나무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뭐를 지탱하다 또는 여러 나무가 짝을 이루어서 울타리처럼 하는 것이 그 청다나무 가시니까 가시나무 초 그런 거예요. 근데 초나라는 또 왜 그러냐면요. 초나라 초자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초나라예요. 초나라라고 여기는 한나라 또 여기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나라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죠. 여러 나라가. 자,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요. 지금 아까 여러 개의 나무가 짝을 이뤄서 지탱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이따가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한 나라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부의 나라가, 초나라가 이게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를 초나라가 이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여러 개의 나무가 짝을 이루어서 지탱한다 그랬으니까, 여러 나라가 있는 모습, 여러 나라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나라가 초나라다. 그래서 초나라 초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한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뿌리째 폼 채널이기 때문에 각각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나무목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 나무목자인데 한자는 두 개 이상 써주면 복수형으로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데는 숲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숲을임자입니다, 이게. 숲을림. 요건 7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짝필. 짝필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금 아래하예요. 아래하자예요. 이게 아래하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발족자. 발족자 그런 거예요. 사람 몸의 맨 아래 뒤꿈치와 발바닥. 이게 발이다. 그래서 발족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몸 맨 아래 하자니까요. 이 아래 하자니까 맨 아래 뒤꿈치와 발바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발이잖아요, 발. 그러면 우리 발인데, 발이 우리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다쳐서 잘려서 그런 사람, 하나만 있거나 없거나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있을 때는 두 개잖아요. 이거 짝을 이루냐. 왼발, 오른발 이렇게 짝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짝필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짝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짝필자예요, 그래서. 짝필. 요거는, 저기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지탱하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화학문에 보면은 막 이런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럼 우리 절에 가면은, 절에 보면은 이게 나무가 크게 기둥이 많죠.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응? 기둥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붕을 받치고 있잖아요. 건물 전체를 이렇게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무를 쓰는 거고, 여러 개 나무, 수풀림자, 여러 개 나무를, 요거는 짝필자라고 했죠. 이게 짝을 이루어서, 여러 개가 짝을 이루어서 지탱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건물 위를, 지붕을 이렇게 지탱을 한다. 그런 뜻이죠.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지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돌석자예요. 돌석자니까, 우리 그러면 나무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잖아요. 우리. 기둥 밑에 돌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부 기둥 밑에, 기둥마다 전부 돌이 있어요. 그 절에서 보면은 그 기둥이 다 전부 밑에 돌이 있어요. 그거를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돌들이 이렇게 다 그 기둥마다 이렇게 하고 그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나무가 짝을 이루어서, 지탱하면서 그 돌이 밑에서 또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주춧돌 초예요. 요 3급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초나라 초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나라를 이게 받쳐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의 모양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나라 초자도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시나무가, 탱자나무 같은 나무가 여러 개가 짝을 이루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엉켜가지고 계속 청청하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게 가시나무 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가짜가 있어요. 자, 노래가짜는 7급에 있습니다. 7급에 있는데요.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은 가사에 곡조를 붙인 것, 그렇죠. 가사는 우리나라 이제 말 이런 거, 글씨를 뜻하는 거고요. 그 곡조는 이게 이제 높고 낮음, 길고 짧고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를 말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한자성어로 해석을 보면은요. 요자는 형가자예요. 형가. 그 다음에 요거는 하품할 흠자입니다. 네, 하품할 흠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형가라고 했었는데, 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진짜 형이 자기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A, B, C, D 뭐 이렇게 형제가, 사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기서 형이라고 하고, 이 사람도 여기서 형이라고, 여기서 이 사람도 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다 형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형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자신은. 그쵸? 예, 자신은 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둘째가 이 사람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형가라는 형이라고 부르는, 말하는 사람은 비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가인데요. 1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이제 뭔 뜻으로, 현가는 또 뭔 뜻으로 나타내냐면은 위, 아래.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 아래. 이렇게, B 입장에서는 위에는 형이 있고 밑에는 동생이 있잖아요. 이게 위, 아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형가가 위아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은 우리 이게 뭐 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쉼표, 음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위아래 이렇게 음을 위로 높이고 밑으로 낮추고 하는 그런 걸 곡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곡조 형식으로 위아래 이렇게 짧고 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 음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음표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위아래. 그런 걸 갖고 또 여기서는 요거는 하품하다는 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는 하품하는데 여러분 입을 안 벌리고 다물고 하품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누구 남 볼까봐 입을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품. 그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위아래를 하면서 음을 위아래로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품하듯이 크게 입을 벌리고 위아래로 음을 높았다 낮았다 길게 했다 짧게 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노래 가짜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현가 이제 아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게 하품할 흠자예요. 하품할 흠자.
하품할 흠자인데요.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하품은 물론 동물도 하고 사람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포즈를 재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죠.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가리는 거예요. 하품하면서 입을 벌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옆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죠.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왼팔, 요거 오른팔로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가리는 모습, 하품해가지고 가리는 모습. 그거를 이제 이 모습이 하품할 흠자입니다. 그게 사람이 서서 하품한 모습을, 그대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하품할 흠자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제 요 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자는 저기예요. 물수자. 물수자고, 요거는 위아래 그랬잖아요. 위아래.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게 이제 물이 있으면서 이렇게 흙과 물이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뻘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와가지고 막 그 흙길에 뭐 흙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푹푹 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흙창.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흙에 물이 있는 그런 진흙탕에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푹 빠지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창가라고 합니다. 진창가. 이 진흙탕을 의미하는 거죠. 또 흙과 물이 섞여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거를 진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